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하면서 전월의 9.8%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또 전월 대비로는 0.4% 높아지면서 각각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충격으로 인해서 연준의 0.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일 나스닥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5% 넘게 폭락했고, 또 금일 원달러 환율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돌파했는데요. 증시에 불어왔던 홍풍은 사그러들었지만 또 선물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또 오늘도 앞으로 이 투자 방향성 잘 짚어보면서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바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견 선생입니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조금 많이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CPI 발표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충격을 일단은 국내 시장이 받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란톡방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진단해보고 미국 시장 소비자 물가지수 리뷰 제가 디테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우리의 투자 실력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들어오셔서 질문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시장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9월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보충을 위한 매수 논의에 나섰습니다. 유로 FX는 미국 CPI 발표 이후 패러티가 재붕괴됐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를 제외한 전 상품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24% 상승한 12,1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2.15% 상승한 배럴당 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3% 상승한 0.99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미증시가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8월 CPI에 충격을 받으면서 전일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일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를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도 약하려나요? 네, 한번 차트 한번 일단은 보시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좀 이따가 CPI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면서 말씀을 네. 조금 많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차트 먼저 보면 자 여러분 지금 일봉상으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그러네요. 양봉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가 지속되다가 음봉이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음봉이 양봉을 지금 다 잡아먹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했던 포인트가 사실은 여기인데요.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일목을 굉장히 조금 중요시 여깁니다. 일목에 이제 이게 그물대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매물대라고 뭐 이해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목 그물대 하단이 12,000에서 11,900 라인이었어요. 자, 이 일목 하단대를 전부 다 돌파를 하면 일단은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뭐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많은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목 하단대 선행 스팬이라고 합니다. 원투거든요. 이거를 깨는 그림이 나오니까 12,000에서 11,900대 깨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하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 기본적 분석의 영역으로 일단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드에서 그리고 파월이 그리고 연준 이사들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버텼습니다. 시장은 버텨서 우리 잭슨 홀 미팅 전으로 일단 회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CPI 충격 한 방으로 일단 다시 밑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가지 포인트 일단은 좀 잡으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 보면 일목 하단대입니다. 일목 하단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12,250 라인입니다. 12,250 라인 밑에서는 매도 포지션 전략 계속적으로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12,530포인트 정도입니다. 12,530포인트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도 전략 세우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5일선, 21선, 이평선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목상으로는 이 두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 5일선과 21선, 이평선 포인트를 일단 보시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지금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오는 모습을 일단 좀 보이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수렴하는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0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라인 밑에서는 일단은 매도 전략 수립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아직은 12,250 라인입니다. 12,250 라인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취하시면서 전저 라인이죠. 전저 라인인 11,920 라인 일단 이탈하는지 요 룸을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당일도 좀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달러 그리고 또 국제금리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오늘도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109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국제금리 또한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이제 달러 강세로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금일에는 2.5% 오르면서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금 또 90달러 선으로 올라설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90달러 선 넘어설까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많이 민감하게 그쵸. 반응을 좀 하고 있는데 자 당일 투자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포인트를 잡은 데가 한 88.80달러 선이거든요. 88.80달러 선까지 눌림을 일단 주면 여기에서 매수 전략 일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전략입니다. 자 오늘 단기 전략으로는 88.80달러 위에서 일단은 매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포지션을 조금 롱포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조금 어떤 안정성에 기반을 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일봉상 21선이죠. 한 89달러로 그냥 제가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89달러에서 일단은 매수 진입하신 다음에 이게 우리가 그물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94달러 정도 봐드리겠습니다. 90달러에서 매수 들어가신 다음에 중기적으로 94달러, 1차 94달러, 2차 96달러까지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스윙이나 중기 포지션 가져가시는 분들은 우리 90달러 이상에서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전략 쓰실 분들은 이따가 또 이제 원유 재고 지표 봐야 되겠죠. 89달러, 88.80달러입니다. 88.80달러 이상에서 매수 전략 수립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당일에는 88.80달러 선에서 또 단기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94달러 선에서 96달러 선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가 충격 그리고 긴축 우려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골드 살펴보니까 약보합 흐름 보여지면서 171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큰 시세를 주고 있지는 못한데요. 골드에 대한 당일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이게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고민은 아니고 예. 요거를 먼저 들을까 요거를 먼저 들을까 제가 그런 고민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관망 사인을 제가 드린 건 뭐냐면 오늘 지금은 관망이다. 왜냐면 차트 보시면 자, 5분봉 차트를 제가 골드는 5분봉 차트를 메인으로 보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고 있고 그러네요. 방향이 없네요. 네, 박스 횡보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매매 팁을 조금 드리지 않습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표가 메인 지표가 미국의 달러에 대한 메인 지표가 두 번이 나오죠. 첫 번째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이 나오고요. 두 번째 23시가 나옵니다. 23시에 메인 지표가 나오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지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긴 장대, 꼬리가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이 9시 반 지표입니다. 9시 반 PPI 지표 지금 나온 거고요. 그게 달러에 충격을 주고 달러에서 골드에 충격을 주면서 이런 프로세스로 굉장히 좀 활발한 거래량 터진 모습도 지금 보이시죠? 여기 밑에 비교적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때 일단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뉴욕장이 10시 반에 시작을 하죠. 밤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메인 지표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요. 오일도 메인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메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반입니다. 10시 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오후 9시에서 한 11시까지 2시간 정도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9시 반 전후로 해서 일단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들어갈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망을 들었고, 자, 매도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매도를 든 이유는 일봉상 보시면 또 다른 하락의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평선을 보셔야 되는데 5일선과 21선 두 가지를 저는 일단 활용을 합니다.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추세를 논할 때 5일선을 쓰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선이지 않습니까? 조금 스윙적인 중기적인 이런 평을 할 때 우리가 21선을 좀 씁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한 달로 거의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21선을 보셔도 굉장히 좀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5일선과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왔고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지금 데드 크로스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윙이나 중기를 보실 때 기술적으로 21선을 보시란 이유는 뭐냐면
21선을 터치하고 내려가는 혹은 21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는요, 굉장히 길게 가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저께 보이시면 그저께도 마찬가지고요. 21선 아래 생성이 되면서 21선을 터치하고 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21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울기가 예쁘게 내려오면서 가고 있고 5일선 같은 경우에도 21선과 이격을 지금 넓혀가면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밑으로 빼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나 중기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사인을 드렸습니다. 골드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는 이제 밤 9시에서 밤 11시 전후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팁까지 챙겨 들었는데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좀 골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의 독주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7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하고 지금 달러를 제외하고는 다른 뭐 상품이라든지 뭐 증시도 그렇고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 달러 어떻게 보세요? 향방에 저는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적으로 강세를 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우리 유로 차트도 잠깐 좀 볼까요? 유로 예. 차트 잠깐 보면 제가 항상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화폐 가치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5%까지 일단은 오늘 나왔죠. 4.25%까지 올려야 된다. 자, 4.25%까지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화폐의 가치, 달러의 화폐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많이 빠졌고 유로 차트를 제가 보면서 유로 분석을 일단 해드리면 딴 거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장기적으로 유로는 계속적으로 많이 빠졌어도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언제입니까? 2021년 1월이네요. 2021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로도 그만큼 쫓아가야 되는데 미국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유로는 어떻게 되죠? 유로는 금리를 0.75%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이 갭 차이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는 약세를 계속 뛸 것이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려면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보셔라.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본적 분석으로 계속 높다. 왜? 달러가 강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유로는 상대적으로 그 달러 강세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유로는 빠질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유로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두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화폐 가치 상승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달러가 진짜 강세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베트남도 굉장히 조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달러가 진짜 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달러 대비해서 이런 화폐들이 좀 부진해서 그런 것이냐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시든지 간에 두 가지 측면 다 달러 강세 쪽에 지금 임팩트가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일단은 지속된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일 나왔던 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충격 여파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굉장히 크게 미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증시가 좀 약세를 띄었거든요.
어제 나왔던 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좀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린 내용이 네. 사실은 다 나왔다고 보고요. 예.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7.9까지 보는 그런 예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헤드라인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많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예.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오판을 했는데 예. 그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가 현실이다. 음.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게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예. 7.9까지 일단은 보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1에서 8.5로 내려왔고 8.5에서 지금 8.3으로 내려왔습니다. 물가는 표면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이 전문적으로 좀 전문 용어로 쓰면 시장은 너무 오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자, 파월 페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8.1이다, 8.0이다, 7.9다 헤드라인 CPI가요.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봤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게 물가가 진짜로 잡히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계속적으로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 리뷰를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게요. 하루 만에 일단은 이렇게 바뀐 거는 맞는데 좋은 추세였다가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느냐 근원 CPI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나눠드렸죠.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까지. 왜? 이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올해 정말 많이 밀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은요, 지금 유가가 8월 달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유가가 8월 달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이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CNBC 사진을 보시면 뭡니까? 더 이상 뭡니까? 유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자 여기에서 뭐 우리가 쥐지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 경제,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모든 가격이 다 오른 거예요. 항복의 선언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YOY죠. 예, 작년 대비해서 일단은 6.3인데 이게 이것도 일단은 중요하기는 한데 옆에 보시면 이제 예상치입니다. 6.1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 자, 6.1을 예상을 했는데 6.3까지 나왔고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한 거는 이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밑에 보시면 저번 달 8.5 그리고 이번 달 8.3입니다. 자, 물가가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차트, 이 자료 화면 뒤에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5% 이상의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자, 이게 중요한데요. MOM입니다. 저번 달 대비해서 뭡니까? 0.6%나 올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상기하셔야 돼요. 7월 달보다 8월 달에 유가가 내렸습니다. 자, 자료 잠깐 내리고 5일 차트 잠깐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5일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면 자, 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 띄워주시면 자, 보세요. 오, 자, 많이 내렸네요. 7월 달 섹션이고요. 8월 달 섹션이거든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월보다 8월 달에 유가가 훨씬 더 많이 내렸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될 건 9.1에서 8.5로 내려왔고요. 8.5에서 지금 8.3으로 내려왔어요.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표면상 보이나 두 가지 제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정말
정말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의 측면과 비용의 측면,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비용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수요의 측면은 지금 전혀 잡히지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아집니다. 근데 수요가 전혀 잡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죠?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5%대의 고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유가는 하락을 해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럼 뭐예요? 9.1까지 올랐던 헤드라인 CPI가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더 밑으로는 못 내려온다 이거예요. 유가가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를 보긴 했으나 그건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 정말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현상이고 상식적으로 유가가 여러분들 제로를 찍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유가가 제로를 찍지는 않기 때문에 9.1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그 틀을 깨려면 어떤 그 지지와 저항선을 깨려면 물가가 뭐가 잡혀야 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수요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이론임에도 굉장히 쉬운 이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쉬운 이론임에도 시장은 뭡니까? 거기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차트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노동통계청 자료를 제가 조금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입니다.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번 달입니다. 저저번 달 마이너스 7.6에서 마이너스 10.1까지 내렸습니다. 가솔린 보시죠. 마이너스 7.7에서 마이너스 10.6으로 내렸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내렸습니다. 에너지는 전부 다 내렸어요. 자, 그리고 푸드 보실게요. 식료품. 자, 박스 보시겠습니다. 1.1에서 0.8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내렸어요. 보세요. 뭡니까? 헤드라인 CPI는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요, 지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린 거예요. 헤드라인이 내린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 드리는 것. 뭐죠?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주거비와 렌탈. 주거비가 왜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괴리가 있다. 한 1.5% 정도, 많으면 2% 정도의 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죠? 주거비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것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에 편입을 하죠. 이유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자,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통계청은 이거를 투자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소비라고 본다. 내가 내 집에서 사는데 이게 왜 소비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기회비용이죠.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이 집을 월세를 주면서 내가 월세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투자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비, 쉘터입니다. 거주비를 넣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주비를 넣어요. 근데 미국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면 자, 올 초부터 볼게요. 올 초부터 2월부터 보면 0.5, 0.5, 0.5입니다. 0.6, 0.6. 그리고 지금 0.7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쉘터에는 뭐가 또 들어가냐면 밑에 이제 제가 좀 자르긴 했는데 렌트비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월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으니까 자가 아니면 월세. 그렇죠? 자, 이 렌트비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집값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자, 상기하세요. 9.1에서 8.5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어요? 유가가 급락을 해서 내려간 겁니다. 8.5에서 8.3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습니까? 유가가 빠져서, 여기 보이시면 에너지가 빠져서 내려간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빠져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에너지 가격 굉장히 많이 빠졌죠. 차트로도 보셔도 되고 이 표로도 보셔도 됩니다. 그럼 뭐가 이 에너지 빠진 거를 상쇄를 했나요?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상쇄를 해버린 겁니다. 자, CPI가 8.3보다 더 많이 낮아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8.3보다 더 많이 낮아지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유가를 빼고 에너지 자원을 빼고 에너지 가격을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물가가 지금 빠진 게 맞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근원 CPI, 근원 PCE, 한 2주 있다가 근원 PCE도 발표가 되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자, 근원은요, 지금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근원이에요, 여러분. 코어 PCE, 코어 CPI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페드의 최종적인 골이 된다. 자, 한 가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연 성견 마스터는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그렇게 자신 있게 항상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거거든요. 노동시장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2주 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 자, 보세요. 시간당 임금 상승이 21년 이후로 지금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거의 보합 수준이에요. 자, 시간당 임금은 물가에 직결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을 여러분들 오너가 월급을 낮춥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월급을 낮추실 건가요? 동의하실 겁니까? 절대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 스트라이크 생기죠? 똑같습니다.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낮춰지지가 않습니다. 임금이 한번 오르면 거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 발표가 나고 비농지표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바로 제가 이 자료를 띄워드린 거를 오늘 또 갖고 온 겁니다. 2주 후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 지금 많이 퇴직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 퇴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직종으로 지금 회귀가 다 안 된 상태인데, 그 회귀가 다 안 된 상태 그런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다? 서비스 업종이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도 코로나가 100%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아직 다 회귀를 안 했고,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이제 더 잠잠해지겠죠. 그리고 종식이 돼 갈 겁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업종은 더 활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업종이 더 활발하게 되면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더 늘 것이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이런 실업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그 노동자들도 더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소비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코로나가 잡혀가면서 결론적으로 소비는 더 늘 것이다. 소비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치가 아직 결과가 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의 결과치가 바로 어저께 CPI 발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페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정말 얼굴이 빨개지면서
굉장히 격노하면서 발표를 했죠. 페드는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언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말미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CPI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이 미국 8월 CPI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식품과 주거비가 유가 하락분을 상쇄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수요 측면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난 다음 날인 오늘 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시장은 패닉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움직임이 뭐 많이 없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네.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예측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하회를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물가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하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올라야 됩니다. 그 차트 네. 잠깐 볼까요? 나스닥 네. 차트 잠깐 근데 보겠습니다. 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회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시장 참여자의 투자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고민 중이겠네요. 시장 참여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빠지다가 지금 오르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빅 이벤트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였고 두 번째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FOMC 회의가 결정이 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1%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한 20%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1%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이념 뉴스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무조건 1%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자, 이제 페드는 아마 제 예상에 네. 예상입니다. 예상에 뭐 뉴스에 다 나왔겠지만 한 1%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자막에 페드는 이 사정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나갔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보통 이 통계청에서 원래는 페드에다 주지 않습니다만 파월이 그래도 이번에 CPI가 이렇게 조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조금 알아채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료를 잠깐 좀 볼게요. 차트 내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CPI가 이렇게 나왔고 페드가 뭐 0.75든 1%든 이렇게 지금 금리를 올릴 것인데 그럼 향후에 그럼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저는 시장의 대세 하락을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잭슨홀 리뷰를 하면서 사실은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잭슨홀 리뷰 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상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1번과 2번, 3번 다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다 잡힐 때까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수요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페드 파월이 이 CPI에 관한 어떤 큰 틀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예측을 하냐면 수요를 잡는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를 잡겠다라는 겁니다. 수요를. 자, 미국은 내수 경기가 60% 이상인 나라에서 그 수요를 잡겠다, 그 소비를 잡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죠. 예, 내수가 60% 이상인데. 근데 수요를 잡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얘기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걸 알 가능성이 높았다. 자, 두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뭡니까? 수요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심에
가지고 있는 그 수요에 대한 심리를 누르겠다라는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컨트롤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명확해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페드와 맞서지 말라.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계속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 지수가 8.0, 7.9%까지 내려가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겠거니 해서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이게 또 아닌 거죠. 자, 잭슨홀 미팅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하설, 금리 속도 조절론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다가 꼬꾸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항상 옳다는 것은 전제가 되지만 지금은 뭡니까? 페드하고 맞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지금 기대 인플레를 잡고 소비를 잡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시장이 앞으로는 100% 움직일 거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8월 잭슨홀에 모든 답이 있었고 시장은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노란톡방에 자료 올려드리고 우리 당잠사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자료 전부 다 올려드렸습니다. 오전에 제가 당신이 담는 사이에 분석해서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고 매일매일 좋은 정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PPI의 데이터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1시 30분에 발표가 된 원유 재고 이 속보에 따르면요, EIA가 이 원유 재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치를 하회하고 또 예측치를 상회한 244만 2천 배럴 원유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가솔린 재고를 보시면 이전치와 예측치를 하회한 176만 7천 배럴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난 뒤에 이 오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차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마스터님께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분봉 차트를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 차트 보면 일단 좀 빠지고 있는데 예. 지금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면요. 예. 지금 88.80달러를 지지를 못했죠. 지지를 일단은 못하는 모습을 일단은 좀 보였고, 네. 원유 재고가 항상 있는 날은 원유 재고 후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일단은 하시는 거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신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나오네요. 87.80달러 일단은 첫 번째 선 나오고요. 87.80달러 선이 나오고 두 번째 선은 87.60달러 정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87.60달러 선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아직은 유효하니까 매수의 힘이 지금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금 눌림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면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봉으로 보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의 기운이 아직도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6월 초네요. 6월 초부터 일단 좀 하락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스윙 전략 추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조금 차트를 길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21선 있죠? 21선은 뭐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21선 맞고 떨어지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시면서 스윙 중기 전략 일단은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매수 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린 두 가지 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전략 매매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5일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은 이렇게 또 지표 발표 이후에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투자 팁을 챙겨주셨고 또 1차, 2차의 이 매수가도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보충을 위해서 배럴당 80달러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이 국내 선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선물, 국내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도 조금 많이 올려드렸는데 네, 굉장히 조금 희한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희한한 일이요. 네, 원래 나스닥이 지금 5% 이상 하방으로 급락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사실은 이제 내려가긴 내려갔죠. 예.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봉이 떴어도 지금 이게 갭 하락 후에 양봉이 뜬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많이 내린 겁니다. 많이 내린 건데 예상외로 잘 버텼어요. 네, 아시아 시장 중에서는 네. 제일 적은 낙폭으로 마감했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지금 이제 현물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현물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기관은 어차피 프로그램이니까 매도 전략을 일단은 쓰겠죠. 당연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쓸 것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사실은 관망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매도세가 셌고요. 그 매도 물량을 우리나라 개미들이 일단은 전부 다 받았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은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항상 지수가 많이 폭락을 하고 어떤 공포 지수가 올라가고 공포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매수를 밑에서 많이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게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좀 수익이 많이 났죠. 일단 전략이 먹혀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미국이 이제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중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것이고요. 2년, 3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계속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에서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밑에서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고 사실은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일단 조금 봐드리면 5일선을 일단은 이탈을 다 했어요. 5일선 이탈을 일단은 다 했는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이 위에 조금 위로 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밑으로 일단은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꺼운 선이 일단은 60일선이고요. 이 위에가 21선인데 자 5일선과 21선의 수렴 구간이 315라인 정도입니다. 여러분 315라인. 오늘 종가가 312라인 정도이기 때문에 315에서 316 이 라인에서 매수든 매도든 발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 근데 그게 내일은 아닙니다. 캔들상으로 일본 캔들상으로 5일선과 21선이 만나려면 2개에서 3개 정도 최소한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죠. 목, 금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은 315라인에서 발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위든 아래든 일단은 발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쓰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FOMC가 있습니다. FOMC가 금리를 0.75나 1%로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나 현물 하시는 분들 밑에서 싸다고 밑에서 받으시는 전략은 아직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전략인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제가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내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매크로적인 환경부터 또 이렇게 주요 상품들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까지 굉장히 알차게 또 투자 팁 챙겨드렸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성견 마스터님이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성견 선생 4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성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동일하게 또 샵 0082번으로 성견 선생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또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술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